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네요, 그죠? 그래서 어제 첫 번째 우리가 이 전산회계를 읽어봤죠. 뭐 기본적인 뭐 회계 개념 뭐 이런 것들 살펴봤습니다. 이 원래 처음은 좀 뭐예요? 이렇게 좀 할만하죠. 근데 이제 왜 힘드냐면 이게 누적적 학습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배워놓은 거는 새롭고 쌓이는 거는 많고, 그죠? 그래서 그때 지금 요 반 같은 경우는 충실하게 그걸, 그죠? 소화한다는 가정이 없다라면 나중에 뭡니까? 시험 임박해서, 그죠? 다시 되돌아보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큰 뭡니까? 흐트럼 없이, 그죠? 그때 좀 잘 메꿔서 퍼즐이, 그죠?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좀 약간 있죠? 경계심을 가지고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번 시간에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뭡니까? 다음 주가 아니라 우리 연휴 마치고 오면 이렇게 좀 힘들면 수요일 날, 그죠? 좀 아무튼 공부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우리 했던 내용, 회계는 처음에 기초과정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면 어떨런지 모르겠는데요. 이 기초과정은 뭐냐면 얇게 넓게 하셔야 됩니다. 깊게 하지 말고요. 넓게, 그죠? 넓게. 대신에 정도는 뭐야? 약간만, 그죠? 조금만 깊게. 그 정도만 해서 넓게 반복하는 부분이 학습의 나름대로 어떤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급수가 좀 높을수록 뭡니까? 조금씩 더 깊게, 그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제 했던 거 잠깐 간추려 보면 항상 제가 첫 시간 되면 어제 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그죠? 간추려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본격적으로 뭡니까? 회계가 여기 재무회계 파트에 들어가면요, 핵심 요약집을 들여가지고 항상 뭡니까? 요약한 제가 항상 되뇌이는 말 있잖아요. 요약하는 말을 아예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미리미리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했던 거 지금 보면 한번 같이 보면 우리는 어제 회계를 배웠다, 그죠? 그 회계를 뭐라고 했습니까? 정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계는 이 정보 이용자의, 그죠?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이라 했는데 그 정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회사의 회계 정보는 뭘까요? 바로 기업의 경영성과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있죠.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손익계산서와 손익계산서를 구성한 요소는요, 수익과 비용이고요.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거는요, 자산, 부채, 자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다, 그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죠? 정의도 어제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런데 어제 우리가 이게 정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이 정보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정보인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걸 수단이 필요하다, 그죠? 이걸 만드는 수단, 정보를, 그죠? 산출하는 뭔가의 수단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 수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부기라고 개념을 말씀드렸고요. 이 부기는 단식 부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복식 부기를 얘기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복식 부기인데 복식 부기의 정의는 뭡니까? 양측면이죠, 그죠? 복식이란 말이 뭐냐면 양측면이란 말이고, 그 거래의 양측면을 뭐라고 합니까? 원인과 결과를, 그죠? 기록하다 보니까 결국은 원인과 결과를 기록하다 보니까 두 개의 측면이 필요하죠. 그래서 나타난 부분이 뭡니까? 차변과 대변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정보의 요소인 5가지 정보의 요소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록할 건가? 그 부기에 일정한 원리가 있죠. 그 원리를 어제 우리가 계략적으로 배웠다, 그죠? 그 원리는 뭘까요? 일정한 원리는 자산과 비용의 증가 의뢰는요, 차변에 적고요, 부채, 자본, 수익의 증가 의뢰는요, 대변에 적는 그 원리가 바로 복식부기의 원리다. 뭐 그런 말씀 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지고 뭐 기업의 종류, 법인과 개인의 차이점,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요, 그죠? 법인 기업 중에서 주식의 자산을 가져간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뭡니까? 유형 말고 종류 중에서 제품을 만드는 제조기업, 도매상같이 유통업을 하는 있죠. 상기업, 상품 매매 기업, 서비스 기업,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던 것 같다, 그죠? 자, 허지 끝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머릿속에 간추리시고 오늘은 여러분 책 35페이지 펼칩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이 재무제표에 있죠.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재무제표에 대한 얘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려는 건 회계죠, 그죠? 그 회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회계는 결국은 정보다. 근데 이 정보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정보가 바로 뭡니까? 재무제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재무에 관계된 모든 표, 그죠? 그런데 어제 제가 소개를 드리면 5종을 얘기했죠, 그죠? 네. 5종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5개 대뇌에 보면 가장 중요한 재무보고서 넘버 1, 재무상태표, 두 번째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같은 거 배웠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5종에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작성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이제 좀 도대체 이 재무제표는 누가 그죠? 작성할 의무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아니 경리과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죠? 회계 담당자입니까? 아니다, 그죠? 이 작성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요, 경영자한테 있습니다. 경영자한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있죠. 수탁 책임의 보고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여기 좀 약간 어려운 말인가요? 보고다,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어려운 말인데 의미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여기 이제 계신 분이 그죠? 전부 다 동업을 주식회사를 하나 설립한다 할까요? 전부 다 1,000만 원씩 다 그죠? 투입해서 회사를 만든다 가정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는 누구 겁니까? 여러분 출자한 주주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주들이 회사죠. 그런데 돈은 있지만 경영은 뭐예요? 잼병이다. 잘 못한다. 근데 그죠? 저는 주주가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저 사람이 내보다는 더 경영을 잘할 거라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보다는 그죠? 다른 사람이 쟤한테 맡기면 더 잘할 거라는 믿음에서 있죠. 주주들이 뭡니까? 경영자를 선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당신이 우리 회사의 재산, 내가 낸 출전 재산을 잘 운용해서 수익 창출을 해달라, 그죠? 영리를 추구해달라. 이렇게 맡길 수가 있죠. 그럼 제 입장에서 여러분의 재산을 받아죠, 그죠? 수탁을 해서 이거에 대한 운용에 따른 결과를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도대체 1년 동안에 어떤 있죠? 받은 재산을 어떻게 운영해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보고할 필요성이 있죠. 그럼 보고하려면요, 보고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책임 누구한테 있는 거야? 당연히 있죠. 경영자한테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주주의 재산을 수탁한 책임의 보고란 말로도 있죠. 좀 유식하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더라 이 말이죠. 별거 아닌데, 그래서 가끔 가다가 보면 이 수탁 책임의 보고라는 말로도 이 의미를 재무제표를 표현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거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거 재무제표는 경영자가 만드는 거구나. 이 대표적인 오답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감사? 아니고 회계 담당자? 아닙니다. 대표적인 오답입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지문을 구성해서 틀린 답을 유도한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있죠. 이 재무제표를 만들 때 있죠. 기본적인 있죠. 이 전제가 필요한데요. 이 기본 전제가 뭐냐면, 기본 전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배우게 됐지만 일단 첫 번째가 계속 기업의 가정을 합니다. 계속 기업의 가정.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재무보고서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 기업이 뭡니까? 계속 존속할 거란 걸 가정하고 만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회사를 문 닫을 거라면, 문 닫는다고 가정하면 내년을까지를 생각해서 뭔가 재무 상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어떻게 가정한다고요? 기업이 그죠? 계속 뭡니까? 존속할 거라는 그 가정 속에서 만들겠다. 이게 대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구분 및 뭡니까? 구분과 통합 표시라는 개념인데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재무 항목을 만들 때 그죠? 너무나도 중요해. 그죠? 이 정보는 너무 중요해. 라고 하면요. 별도로 도드라지게 별도로 구분해서 표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만 모아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구분 표시는 바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현금에 준하는 자산의 크기를 그죠? 별도로 구분해서 알려주는 구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라면 구분할 수 있고요. 또 통합 표시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라면요, 그죠? 그 항목을 좀 퉁쳐서 크게 보고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다라면 그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분화할 거는 세분화할 수도 있고, 그죠? 퉁쳐서 그죠? 통합해서 표시하더라도 무리가 없다라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재무상태표 할 때 구체적으로 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먼저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지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 5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두 가지 있죠? 이 5개 중에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의 그죠? 작성 원칙에 대한 우리 학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이 학습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냐면 결국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정보를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 회사의 정보를,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자한테 유용한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보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정보의 요초가 결국은 이 두 가지잖아요, 그죠? 가장 대표적인 재무보고서니까 이 두 가지를 어떤 원칙에 만들 것인가에 대한 대원칙을 배워야지 뭡니까? 세부적으로 그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느낌이지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요, 점수는 잘 안 놉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 꽤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면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본적인 개념을 강구한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물론 열심히 해야 되죠. 덕목이 되죠, 당연히. 근데 너무 열심히 했는데 불구하고 성과가 안 나오는 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거는 왜 좋으냐 하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정확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그만큼 그저 보답을 해주는 게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잘만한 건데요. 현실 세계에서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공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가 정확하게 투입한 시간 대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공정한 게임입니다. 근데 올바른 보상을 받으려면요, 기본적인 개념을 뭡니까? 정확히 알면 나중에 늦어 보이지만 그게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항상 뭡니까? 의문을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 해결하려는 실천적 의지 없이는요, 좀 학습이 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꼭 좀 그런 것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 작성 원칙 이거 36페이지에 보면 뭐기에 원칙이 있겠습니다. 그 원칙에 대한 얘기 두 가지 한번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한번 보시죠, 그죠? 여기 보면 첫 번째 재무상태표의 작성 원칙
일단 먼저 첫 번째 정의가 터져야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가 도대체 어떤 있죠? 재무보고서인지 있죠? 우리가 정의를 좀 FP라고 좀 알아주십시오. Financial Position이라고 하는데 FP 재무상태표의 약자입니다. Financial Position, 그죠? FP,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가끔 FP 뭐 갑자기 뭐 강의하다 보면 FP를 저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그죠? FP라고 쓰면 그게 이제 재무상태표다. IS는요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정의는 여기서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재무상태표는 지금 현대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재무보고서 되겠습니다. 이 재무상태표는요 일정 기간이 아니고요 일정 시점이 중요합니다. 여기가 키워드 일정 시점입니다.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고, 두 번째는요 구성요소는 뭐가 될까요? 도대체 이걸 기업의 재무상태를, 그죠? 재산상태를 어떤 요소에 의해서 만들어내죠? 세 가지. 자산, 부채, 자본이죠. 그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배웠던 개념이 자산은 뭡니까? 부채 플러스 뭡니까? 자본이라는 걸 우리가 어제 우리가 그걸 살펴봤다. 그죠? 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거. 자, 여기서 일단은 이 시점이 중요하죠. 그죠? 이 시점을 통해서 회계 연도라는 걸 좀 기초를 잡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있죠. 기간과 기한의 개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기초 용어,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회계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회계 연도, 회계 기간. 요 얘기 좀 드려볼게요. 이 책에 이런 부분이 어디에 명쾌하게 잘 안 돼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거 할 때 그냥 이걸 같이 새겨드리는데요. 회계 연도, 회계 기간이 뭐냐면 이 회계 정보를 산출하는 단위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떤 정보를 산출할 때 뭔가의 기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기간 내에 회계 정보를 만들 것인가? 회계 연도, 회계 기간, 뭐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거는 회계 정보를 산출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상법에서, 그죠? 우리 상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 초과가 안 된다. 만약에 회계 기간을 100년으로 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한번 보려면 살아생전 한번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정보를 피드백할 때 있죠. 단위 기간을 뭡니까?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근데 가끔 제가 이 회계 시간에 있죠. 회계나 세법 시간에 이 상법의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이 상법은 왜 자꾸 하냐면 이 우리가 이제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있죠. 회계 기준과 세법은요. 이 상법의 하위법입니다.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를 뭡니까? 하위법에서는요. 수용해서 이제 제정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경제 관련한 있죠. 최고 상위법은요. 상법이 되니 거기에 있죠.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라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회계 기간을 1월 1일부터 뭡니까? 12월 31일로 하면 뭡니까?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될 거고, 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4월 1일에서 뭡니까? 그 다음 연도 3월 31일. 이렇게 해도 뭡니까? 1년을 초과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고 또 뭡니까? 6월 1일부터 뭡니까? 만약에 6개월 하면 12월 31일. 이렇게 해도 뭡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죠? 하여튼 1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7월 1일 할까? 7월 1일 상반기로. 이렇게 하면 또 뭡니까? 또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7월 1일. 그러면 1년에 뭡니까? 회계 기간을 2개로 하면 회계 비용이 많이 들죠. 그죠? 그러니까 정할 수는 있지만 쓴다 안 쓴다? 잘 있죠. 적용을 잘 안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회계 기간의 말일자를 말일자를 기준으로 용어가 있는데 여기 바로 회계 기간의 말일자를 연도말법인이라고 해요. 연말법인. 이거는요.
3월 말 법인 이렇게 불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말 법인이다, 3월 말 법인이다 이런 용어가 있는데요. 그런 그 법인의 어떤 용어 형태는 회계 기간의 말일자 있죠. 말일자를 기준으로 용어를 부릅니다. 불리는데요. 친구들 간의 대화에서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그 친구인데요. A라는 친구는 여기에 입사했고요. B라는 친구는요. 여기에 입사를 했습니다. 요 회계 기간에, 그죠? 회사가 다른 회사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월 1일이 돼서 서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A가요. 법인세 신고한다고 너무 힘들었어. 왜냐하면 법인세는요, 이 사업연도 과세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석 달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세목입니다. 그러니까 연도말 법인이라면 언제 법인세 신고를 할까요? 3월 말일자로, 그죠?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3개월 내에 신고 납부니까, 그죠? 그래서 납부 기간이 3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입니다. 그 한 달 안에, 그죠?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4월 1일에 대해서 뭡니까? 굉장히 뭡니까? 힘이 들었죠? 법인세 신고한다고. 법인세 신고가 법인에서는 가장 있죠. 큰 있죠. 뭐, 농사죠. 그죠? 굉장히, 그죠? 세금을 결정하는 거니까 상당히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는 시한인데요. 그래서 힘들었다고 막 얘기한 거예요. 근데 B는요? B는, 그래서 너 A가 얘기했어. B 보고. 그럼 너희는 법인, 신고 잘했니? 이러니까 B가 뭡니까? 우리는 3월 말 법인인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A는 그걸 못 알아먹은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A가 뭐라 합니까 다시? 아니 신고 잘했냐?